한국 서점도 많이 와보셨나요? 시간 나거나 여유 있을 때마다 서점 많이 갑니다. 작가님이 추천해주시는 한국 책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김준명 작가님의 제가 고려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라의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엄청난 명장이 아니다. 김정일이 직접 글을 쓸 정도로. 탈북자분들도 쪽에 관심이 많으신지. 제가 생각했을 때 탈북민들은 보통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에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광화문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학교 등하교할 때 계속 지나다닙니다. 네. 여기 1시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님 존경하니까 그분 어록으로 초신에게 아직 1시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스토리도 올리고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교보문고도 구경할 수 있고. 네. 한 역사에서도 있으신 장이에요. 네, 당연히 엄청 전면에 내세워서 업적을 칭송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개는 네, 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로 이동해보면서 네.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북한에서 고향은 네. 어디셨어요? 저는 고향은 이제 백두산 아래쪽에 있는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입니다. 어떤 책? 저는 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런 책방에 가게 되면 일단 추리소설 좋아해서 그거랑 자기계발서 위주로 이제 먼저 그 코너들 살펴보고 나서 영어 공부를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 영어 관련 공부하는 책들도 찾아보고 그럽니다. 이제 교보문고. 네. 여기 저 진짜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네, 저 제목의 책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 권. 책 제목이 저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네, 들어갈까요? 근데 진짜 한국인들은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입구라고 쓰여 있어도 출구로 반대로 나오고 저도 문이 당기세요도 밀고 보거든요. 일단 아니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해보고 싶으셨던 건 어떤 거예요? 처음 해보고 싶었던 건 당연히 공부하는 거여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명학교라고 불리우는 대안학교에 고3으로 다녔었고요. 서울시 사람의 절반 정도가 와 있을 정도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네. 작가님 좋아하시는 책이 저 니체 좋아합니다. 여기 있어요. 이 책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니체라는 철학자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니체가 쓴 책들은 거의 다 살펴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니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책 제목을 지어주고 맞아요. 했는데 저 니체가 했었던 말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명제가 있었는데요. 그 말이 뭔가 저에게 딱 와닿아가지고 저도 책 제목을 고민할 때 나의 지역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니체 책 굉장히 많이 읽으시나요? 네. 니체를 처음에 좋아하게 되었던 이유는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북한 땅에 돌아가서 김정은은 뒤졌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네, 사람들에게 독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민주주의도 좀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그러면 혹시 김정은과 관련된 책도 좀 많이 읽어요? 제가 고3 될 때쯤에 김정은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어느 순간 29살이 그 조선인민군 대장칭호 달고 나왔는데 그 김정은 책보다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일 인기 있는 건 아무래도 김일성의 책들이었어요. 한국 서점도 많이 와보셨나요? 시간 나거나 여유 있을 때마다 서점 많이 갑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공부를 한 시간이 많아서 문화누리 카드 나오잖아요. 그걸로 책을 이제 다 구매를 해서 매일 읽으신다고? 맞아요. 저 올해 읽을 책도 거의 300권 조금 넘게 구매를 했는데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서점 와보셨는데 혹시 네. 북한 서점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네. 제 할머니가 해산도서관 사설을 하셔가지고 어릴 적부터 집에 책이 좀 많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소학교,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2학년 될 때쯤에 위원도서관이라는 곳에 가서 어머니가 그 독자증이라는 카드를 발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보고 싶은 책 두세 권 빌려서 또 집에 와서 읽은 뒤에는 소감문을 적어서 갖다 주고 도서관 직원이 이제 다 검토를 한 뒤에 마음에 들면 네, 또 새로운 책 빌려주고 그래서 근데 여기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너무 진짜 거대한 그 바닷가에 모래할 만한 도서관이었어가지고 네. 그러면 북한에서도 서점 많이 가보셨나요? 네, 어릴 적엔 계속 다녔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분들도 서점 많이 이용하시는지.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하고요. 동네마다 있는 그 만화책 빌려주는 집들 있어요. 그런 집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휴지 사정도 귀하고 하다 보니까 책 빌려가면 막 찢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막 제 친척분들도 제 책 빌려가서 막 찢어서 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릴 적에 막 화가 엄청 났었어요. 왜 그런 행동을? 불쏘시개로도 막 쓰고 네, 담배도 말아 피우고 네. 북한 주민분들은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읽으세요? 근데 거기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종류나 장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소설책이면 다 좋아하고요. 일단 소설은 어떤 종류의? 예를 들면 네. 일단 김일성의 회고록이 세기와 더불어라고 그게
살짝 유명하고요. 8권짜리이고 그리고 김일성의 일생을 다룬 소설 형식으로 인민들에게 좀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불멸의 역사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랑 김정일은 불멸의 향도 시리즈가 따로 있어서 그런 류의 소설들이 인기가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충성심이 다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 정부의 의도를 담은 책들을 많이 출간하죠. 그럼 책 말고도 북한에도 뭐 드라마라든지 매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지도자분들에 관한 게 많은가요? 아무래도 제가 어릴 적에 보고 자랐던 영화나 이런 종류들은 중국인민 해방군이 장개석군과 싸우거나 아니면 구소련군이 독일 2차 대전 때 침공한 독일군과 싸우는 그런 류의 영화들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한 가지 신기한 거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해리포터 이야기를 읽었었고요. 평양에 있는 그 고모집에 가서 읽었었고 그리고 북한에서 보았던 일본 소설이 있어요. 인간의 증명이라고. 그 책이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도 해리포터 같은 책들은 좀 수입을 고위층만 읽을 수 있는 지방에는 거의 없죠. 제 고모부가 또 그 군 뭐라고 할까요? 만수대 창작사라해서 군부대에 관련된 글 쓰는 직급에 있다 보니까 그 고모부 집에 어릴 적에 책장이 진짜 한 5개 정도 넘게 있고 책이 진짜 많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평양에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저 어릴 적에 평양에 5번 정도 여행을 다녀왔었고요. 이 책에도 제가 평양에 다녀온 이야기가 있긴 한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희 해리포터가 딱 있어서 맞아요. 해리포터 타이밍이 참. 평양에서 읽으셨다고. 평양에 큰 고모부 집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해리포터 이야기. 근데 이렇게 책 단권으로 나왔던 게 아니고 기자 활동 상식이나 작가들을 위한 이런 엄청 두꺼운 잡지 형식의 책이었는데 그 안에 있었어요. 해리포터 이야기가. 그래서 어릴 적에 엄청 신기하게 제가 아마 11살 때쯤이어서 저도 저런 판타지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었잖아요. 판타지 장르는 많이 없죠, 북한에. 네, 해리포터 이야기 저도 처음 봐가지고 그리고 외계인 관련된 책도 한 권 읽었었는데 너무나 신기했어요. 저는 이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뭔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어가지고. 북한에서는 판타지 장르 이런 것보다는 지도자분들과 관련된 책들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학교 도서관들에도 다 그런 학생들을 세뇌할 수 있는 장르의 이제 책들만 있고요. 그리고 책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가님이 추천해주시는 한국 책이 좀 궁금해서 혹시 김진명 작가님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박경리 선생님도 좋아했었고 러시아 쪽 문학에 많이 빠져 있어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투르게네프 같은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있으면서 이제 읽지 못했던 세계 문학 전집들을 지금 다 읽어볼 생각으로 고전들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 있는 곳으로 좀 이동을 해보는 게 저기 뒤에도 세계문학 시리즈가 있어서 여기도 세계문학 전집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피터팬이나 피노키오 이런 거는 만화 형식으로 많이 나와서 북한에 있는 친구들도 다 알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이제 김진명 작가님의 고구려. 제가 고구려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역사를 조금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지방에 이제 신라 위주 중심의 역사를 가르친다면 북한은 삼국시기에서 고구려를 제일 위주로 내세워서 손현장수라는 만화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고구려에 좀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개토대왕도 많이 좋아하고 해서 저 고구려 5권까지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명 작가님이 중국에서 다 우리 김치랑 한복을 자기네 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자도 우리 선조들에게서 중국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 자체가 신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북한에서도 저희랑 똑같이 역사를 배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구려를 위주로 역사를 맞아요. 아무래도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가르치고는 있는데 해석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삼국시기에 신라가 당나라 힘을 빌려서 통일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고려의 왕건의 통일을 첫 통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백제라든지 신라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잘 배우시지 않나요? 다 가르치기는 하는데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 백제의 계백장군이 막 처자식도 죽이고 황산벌에 전투를 나가잖아요.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가족과 모든 걸 희생하는 이런 내용을 좀 부각시켜서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고요. 신라의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이제 엄청난 명장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김정일이 직접 그런 글을 쓸 정도로 북한에서의 역사는 김정은 같은 지도자의 입김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충성심과 애국심을 좀 강조하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역사 교육 방식이네요. 그래서 통일되게 되면 다 바꿔가야죠. 그리고 또 아까 좋아하신 책 여기 또 하나 있으시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아까 말했던 책들 다 있어요. 황토자비 납치 사건도 있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있고 글자전쟁도 있고 집에 한 40-50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조금 큰 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런 책들을 다 가득 채우고 소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계 문학 전집의 존재를 처음 민음차에서 출판된 책들을
책들을 보면서 알게 되어가지고 한때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경도를 기다리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저도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도 찾아서 읽어보고 또 제가 아까 톨스토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기 안나 카레니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부활 있잖아요. 그런 책들도 있어서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국 작가는 이런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 무기여 자리 거라나 뭐 아니면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노인과 바다 이런 책들 이거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이런 것도 좋아하고 책을 안 가립니다. 저는 잡식을 해서 네. 가장 재밌게 읽으셨던 거 하나 꼽아서 좀. 부활도 여기 있네요. 제가 북한에서 읽었던 책입니다. 평양에 가서 첫사랑 이반 투르게네프라고 이거 아마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주인공 친구의 첫사랑이 아버지 애인이었다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도 11살 때여서 그 친구의 첫사랑에 대한 누나를 짝사랑하는 내용인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 마음들이. 근데 그때는 공감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마 그래서 북한이 아무래도 러시아랑 체제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때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다시 민주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 시민의식이 각성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네.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탈북자분들한테 민주주의 교육 시켜주시나요? 특별히 시켰다기보다 저는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는데 한국에 와서 대학교에서 다시 시민이었던 교육에 관련해서 좀 많이 공부를 스스로도 하다 보니까 마인드도 많이 가치관이랑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랑 체계가 북한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러시아 소설이나 이런 걸 많이 읽으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도스토옙스키랑 톨스토이도 그런 영향으로. 네, 아무래도 저희가 어릴 적에 배우기로도 레닌 아시잖아요. 레닌도 톨스토이를 자신의 어떤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네, 북한에서도 당연히 그런 책들을 좀 선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톨스토이는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농노들의 편에 서서 일생을 바쳤다라는 식으로 네. 톨스토이랑 도스토옙스키 책 한 권씩 꼽아주신다면. 네, 하필 어려운 책이 딱 걸리긴 했네요. 아, 이거 다 읽으셨어요? 그럼요. 부활 같은 경우에는 네흘류도프라는 어떤 귀족 청년의 여자 주인공으로 매춘부가 되셔가지고 근데 네흘류도프라는 그 청년이 자신의 잘못을 좀 반성하고 멋진 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목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얘는 함부로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여기도 많이 있네요. 카라마조프 형제들. 죄와벌은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워서 영화로도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또 책으로 읽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다 있었네요. 죄와벌이랑 안나 까레니나랑. 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북한에서는 불륜이나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으로 접하는 게 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딱 1년만 미쳐라라는 강현준 작가님의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최근 나태해졌던 저에게 자극을 확실하게 주었거든요. 저희 그럼 거기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그럴까요? 네. 그 책을 읽고 제가 뱃살도 다시 빼기로 결심을 했으면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네. 이런 책들 많이 구경하셨어요? 네. 이거 코스모스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머니 모시러 북한 다시 갔다 왔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에 걸려서 재판이 진행되는 한 10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성경책이랑 코스모스랑 사피엔스 이런 벽돌책들 두꺼운 책들을 다 한 번씩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청균세까지. 네. 다 읽으신 건가요? 네. 제가 읽은 책은 얘가 아니고 그 이쪽 버전. 네. 그래도 꽤 두껍죠. 네. 우주에 대한 책이어서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촬영 끝나면 책 좀 사서 가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네. 오늘은 어떤 책 사실? 아까 얘기했던 니체 에세이랑 스탕달인가? 그 사람이 쓴 에세이가 있길래 네. 이 딱 책이었습니다. 1년만? 미쳐라. 진짜 사람이 1년 정도만 노력하면 여전하 했던 그 일상을 딱 역전할 수 있다라고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이분이 본인의 스토리로 이걸 입증을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있어가지고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으신다고 그러고 네. 경제 재테크 쪽 도서도 많이 읽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탈북자분들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지. 제가 생각했을 때 탈북민들은 보통 자기계발서랑 뭐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심들이 그쪽으로 많이 있어서 그리고 대학생들 경우에는 뭐 전공서적들도 많이 읽겠죠. 네. 그러면 전공이 혹시 제가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제가 쓴 글이 날 것 그대로였던 그런 느낌이 있다. 글을 잘 못 쓰는 건 아닌데 사이과 어떤 전공서적들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티가 난다라고 하셔서 그때 너무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저도 전공서적들 많이 찾아서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로 진학하신 이유는? 대학교 딱 들어갔을 때 저를 후원해 주셨던 그 장학사님께서 이공계 쪽을 추천해 주셨는데 취업이 잘 되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읽었던 책이 함재봉의 정치란 무엇인가 막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이었었고 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기본적인 어떤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결국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적성에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학과를 선택한 거에 있어서 후회는 없고요. 네, 물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갈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습니다. 원래 정치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정치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탈북해오는 과정에서 그 태국에 있는 난민수용소에 2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다른 탈북민들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고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되어가지고 그때 한번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통일부라는 그 기관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저도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도 가게 되면 언젠가 저렇게 공공기관에서 조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꿈은 아니었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네, 왜냐면 저도 어찌 보면 서민이잖아요. 거의 평범한 일반인이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 제가 뭐 벽돌 한 장 얹거나 뭐 기여를 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회복해 주었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충분히 받았던 어떤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중에 커서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네.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 정치에도 관심이 많으신 한국 거죠? 정치에도 관심이 많기는 한데 이제 네, 그냥 그분이 쓴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사실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보긴 했었지만 한국 사람이 쓴 책은 처음 접하다 보니까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기는 한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라고 네,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투표도 하셨나요? 네, 당연히 했죠. 네. 북한에서는 투표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북한에서 거의 뭐 99.8%막 이런 식으로 찬성 투표가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22살에 오다 보니까 투표를 한번 해보았었고요. 네, 거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국가에서 정해주는 의원들 이름 나와 있으면 경쟁자도 없어요. 그냥 나와 있으면 찬성만 넣는 거라 형식적인 투표죠. 네. 청계천 네. 어떠세요? 생각보다 물도 너무 맑고 날씨도 좋아가지고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신작 나오셨잖아요. 네, 여기 있죠. 네. 네, 나의 지옥은 나를 죽이진 못했다. 제가 길진 않지만 짧은 제 인생을 담은 자전적 에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게 되었던 계기가 누군가 저처럼 힘들거나 외로운 시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삶에서 한 번쯤은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작은 위로 같은 걸 주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제가 22살 때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버지의 사망이었고요. 솔직히 아버지가 자신의 명을 다 살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북한 체제에서 재판도 못 받으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관도 없이 타향에 묻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버지의 사망이었고요. 근데 무게감을 제일 많이 실어서 쓰려고 했었습니다. 탈북을 두 번 하셨잖아요. 그 과정들도 다 책에 담으셨는데 첫 번째 탈북 이야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책으로 써내고 싶고요.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와 제가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쓰여 있고요. 그리고 네, 현재의 저의 삶에 이르기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탈북을 하셨을 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네. 싶은데 이미 탈북을 해서 한국에서 정착하고 사셨는데 다시 입국을 하셔가지고 탈북을 하셨는데 되게 좀 어려운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돌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사람이 살면서 법을 어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 법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너가게 된 거고요. 제가 이 책을 뒤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당신이 내 천국이었기에 나는 기꺼이 지옥으로 돌아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고 법을 어긴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왜 법을 굳이 어기면서까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구에서 말하는 당신은 어머니이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애인이었으면 되게 로맨틱했을 텐데 네, 네. 어머니를 다시 만나러 입국을 하신 거잖아요. 입국 과정에서 위험한 일이나 것들 사실 입국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생각이었고요. 제가 강을 넘을 때 군인에게 발각되어서 경비병과 몸싸움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막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서 10일간 국경이 봉쇄되기도 하고 제가 북한에서 22일 동안 숨어 다니고 쫓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22일간의 긴박한 과정이 다 담겨 있어서 목숨을 걸었어야만 하는 위험한 일이었죠. 네. 흔쾌히 탈북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남겠다? 어머니 모시러 가기 전에 통화로 어머니에게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너 하나뿐이니까 죽어도 내 곁에 가서 죽겠다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탈북을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 그 압록강가에 제가 마중을 갔을 때 브로커가 약속을 못 지킨 부분도 있었고 또 막상 그 기회가 닥치니까 어머니가 두려워하시고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건너간 건데 사실 어머니에게 선택권이 없었죠. 제가 건너감으로 인해서. 네. 어머니는 한국에 정착하시고 나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처음 어머니가 한국 사회에 나오셨을 때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 때문에 아들이 감옥살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처음에 우울증도 걸리셨고 또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서울사이버대에서 석사과정으로 심리상담도 전공하고 계시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힘들었던 사람들 우울증 상담이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싶어하고 지금은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청계천처럼 도봉구에 사시니까 그 근처를 산책도 많이 하시고 네, 행복해 하십니다. 작가님께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잖아요. 네. 어머님도 상담 일을 하고 계신데 탈북과 관련된 영향이 있을까요? 네, 먼저 탈북해서 3년 정도 한국에서 혼자 살아보았는데 저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어머니에게 죄책감이나 어떤 미안한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고 나면 다 해결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땅에는 아직도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겨진 어떤 죄의식을 씻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사회에도 뭐 북한 주민들 못지않게 힘드신 분들이 당연히 구조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저도 내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가님께서 아이폰을 가지고 입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폰을 챙겨가셨던 그 이유는 제가 그 어머니를 모시러 갈 때 당시 직업이 KP에서 핸드폰 판매사로 일을 했어가지고요. 판매사가 되었는데 수익을 내야 월급을 받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고객들을 구하기가 힘든 시점에 제 핸드폰을 이제 한번 기기 변경을 하면서 아이폰을 처음 쓰게 되었고요. 방송사에서 어그로를 되게 잘 끌어준 부분인데 아이폰만 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삼성 S10 휴대폰도 있었고요. LG X5라는 휴대폰이랑 해서 폰 3대를 들고 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탈북하시게 되면 중국에서 이동하는 과정에 삼성 휴대폰을 쓰시라고 준비를 했었던 것인데 아이폰만 이제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핸드폰은 비닐로 감싸고 긴 양말 같은 걸로 해서 허리에 묶었었고요. 여권이랑 지갑만 또 따로 비닐로 다 감싸고 천으로 뒤집어서 배낭 제일 밑에 넣었었는데 경비병에게 발각되었을 때 그 군인이 배낭을 엎으면서 그게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시발점이 되어서 몸싸움 격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어떤 것이요? 제가 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버지의 시신을 만나러 갔을 때 부분이랑 아버지를 관도 없이 타양에 묻고 장례를 지냈던 부분인데요. 진짜 많이 울컥했었고요. 그 상황이 제가 17살 때였는데 그때 느꼈던 그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랑 눈이 산에 조금 쌓여있던 모습, 냄새까지 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건이 저에게는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 같은 게 된 건데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죽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있으면 뭔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죽는 게 생각보다 무서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책도 출판을 하셨고 여러 매체에도 많이 나와주셨잖아요. 한국에는 또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그 여러 매체에 나와주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인플루언서나 뭐 유튜버를 할 건 아니고요. 저는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학자로서의 길을 좀 걸어갈 생각입니다. 정치학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싶으세요? 네, 맞습니다. 진로도 그런 방향으로 내일 일을 당장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성도 키우고 좀 자격이 갖추어진다면 좀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책 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제 첫 책에서 저희 첫 번째 탈북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근데 당연히 처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 탈북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중에 제일 감사한 부분이 첫 번째 탈북을 할 때 친구에게 목숨을 한번 빚졌어요. 그래서 그 중국 산에서 세 친구가 넘었는데 한 친구는 우리를 버리고 혼자 가고 다른 친구 한 명이 3일 정도 저를 기다려주고 산에서 찾아 헤매면서 혼자 안 가줘서 그 친구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설로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사실 이 책을 쓰기 전에 이미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먼저 일단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인생을 좀 담은 에세이를 한 편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나왔을 때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저에게 작가로서의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댓글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책가상 구독자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책가삼 구독자분들에게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에게 책 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영국에 가 있는데 오늘 그 친구에게 책가삼 저희 출판사 그 유튜브 채널과 촬영을 한다라고 했더니 멋진 일이다 라고 격려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저도 내가 성공했나라고 그런 좀 자뻑이죠.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 책은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힘든 시기가 올 텐데 그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좋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